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으면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연초, 지금이 가장 건강검진을 받기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진센터가 지금 좀 한산하거든요. 자, 검진을 받기로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도 있고 수백만 원씩 하는 대학병원 종합검진도 있습니다. 무료는 무료라서 대충 하는 걸까? 그리고 비싼 건 정말 돈값을 하는 걸까? 오늘 하나하나 따져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내 성별,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검사는 추가로 받으시면 좋고 또 어떤 검사는 굳이 불필요합니다. 기왕 받을 검사 똑똑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검사에 대해서는 이분께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가정의과 전문의 김유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유리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가정의과 전문의시고 또 종합검진센터를 직접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드려보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래서 검진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래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사례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검진할 때 위내시경 검사에서 작은 병변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네. 선종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선종의 경우 지금은 암이 아니고 만약 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몇 년이 흘렀다면 어쩌면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선종은 내시경 시술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수년이 흘러서 암으로 진행했다면 큰 수술을 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검진을 그럼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느냐라는 게 이제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5년 생존율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암의 경우에 조기 발견하시면 5년 생존율이 90%를 넘지만 그렇죠. 늦게 발견하신 경우는 30%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간단히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수술이나 항암 치료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비교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술 치료까지 받으시고 나중에 항암 치료까지 받으신다 생각하면 본인과 본인 가족들 고생하시는 거 그리고 국가적인 재정 낭비도 꽤 좀 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고 폐암 경우도 그렇다면서요, 선생님? 네, 2013년 발표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폐암 사망률은 전체 암 중에 1위이며 2006년에서 10년 사이 폐암 생존율이 19.7%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도 조기에 진단되면 완치율이 70%를 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폐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담배 말고도 요즘은 조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리사나 그 이제 조리를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리 흉을 계속 맡으셔야 되는 분들한테서 폐암이 잘 발생을 해서 그것도 빨리 좀 그 검진을 해서 이제 디텍트가 되면 치료도 굉장히 좋아진다,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짝수년, 홀수년 이렇게 태어나신 해에 맞춰서 국가 검진 받으시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한테도 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료 검진이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료 검진은 국가 검진으로 불리우는 국민 건강 검진인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사 항목과 대상자, 검사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정해진 시기에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우리가 받는 그 국가에서 받는 무료 검진에 어떤 검사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가 있겠고 혈액 검사에는 당뇨 검사, 간 수치, 콩팥 기능, 콜레스테롤 검사 등이 있습니다. 소변에서는 단백뇨 검사, 혈뇨 검사 등이 있겠고 그 외에 흉부 방사선 사진이라든지 우울증 검사, 생활 습관 평가, 노인 치매 검사, 기타 치과적인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목들만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정말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느낌에서 조금 그런 거는 이 모든 거를 너무 드문드문해준다. 그죠? 매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드문드문 받고 몇 세 때부터 받는 게 있고, 그죠? 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제가 받고 싶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검사해주는 국가도 전 세계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그렇습니다. 검사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네. 영유아 검진부터 쭉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 총 8회 받을 수 있는데 예. 주로 성장 발달과 관련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애가 잘 크고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입학하는 만 6세부터 19세까지 학생 검진이 있는데 예.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예.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 사진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비만도 등을 네. 평가하게 됩니다. 비만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아이들 비만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 나이 때 병이 잘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뭐 검사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20살이 지나가면 이때부터는 검사를 본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하네요. 네, 20세 이후부터 일반 건강 검진과 예. 암 검진, 성인 암 검진 등을 하실 수가 있고 예. 또 노인의 경우에 66세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애 전환기 검진을 하시고 예. 또 일반 건강 검진과 암 검진을 지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게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이 표를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그겁니다. 20세부터 암 검진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20세부터 뭔가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암이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하면 네. 적은 비용과 적은 힘을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리고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암 검진 같은 경우는 20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20대를 보고 있으면 어디가 아플 수가 있나 싶은 나이긴 한데요, 선생님. 20대부터는 이런 검사도 조금 추가를 하든 조금 눈여겨서 그래도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이게 힘이 있고 컨디션도 좋고 자신이 있더라도 이런 검사들은 해보는 게 좋아요 하는 것들 있을까요? 20대라도? 네, 20대는 생활 습관에 따른 질병 요소를 습관? 그렇죠. 네. 하셔야 되고 예. 그게 비만도나 식습관 등이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밤에 야식 먹고 네. 해서 이제 이렇게 뱃살이 올라오진 않는지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예. 생활 습관에 대한 요인을 검사하시는 것이 좋겠고 예. 뭐 가족력이 있다면 위내시경이나 유방 초음파 예. 검사 등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여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었어요 하면 20대라고 하더라도 유방암 검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보시는 게 좋고 네.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이 있었어요 하면 내가 25세쯤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장 검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고 20대라고 해도 요거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제가 선생님 더 욕심내볼까요? 30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30대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 30대부터 조금 더 챙겨야 하는 어떤 검사 같은 게 있을까요? 30대는 직장 생활 등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등이 시작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각 20대에 말씀드렸던 검사 이외에도 네. 각종 암 검진도 시작하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암 검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생 때 그럼 저희들이 뭐 아이들을 그냥 우리가 놔두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학생들 검진들 좀 하는데 표가 선생님 굉장히 큰 표가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항목들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이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 것들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게 눈 조금 자세히 봐야 되지 않나 아이들. 요즘 고도근시 아이들도 많고 약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어떤가요, 선생님? 네, 사실 일반 검진에서 네. 안과 검사는 시력 측정하는 정도의 검사인데 예. 시력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 발견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시력이 네. 이상이 있다고 하면 안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네. 좀 정밀 검사를 해보고 예. 필요한 처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약시 이야기. 약시는
되게 어릴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이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어릴 때도 한번 안과에 데리고 가셔서 혹시 약시나 근시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치아 관리도 선생님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요때 요게 칫솔질 같은 거 이렇게 딱 잘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큰 돈이 깨지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때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검진 가셔서 예. 치아가 상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네. 가시면 이제 칫솔질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도 같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검사들도 이제 국가에서 해주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건 이건 것 같습니다. 6대 암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줍니다. 좋은 것도 있고 조금 섭섭한 부분도 있는데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6대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40세 이상부터 위암과 유방암 검진을 하게 되는데 위암은 위장 조형 촬영이나 위내시경 검사, 네. 유방암은 유방 촬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장암 검진으로 만 50세 이상에서 분변 자멸 반응 검사를 하게 되며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로 세포도말 병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 40세 이상에서 간 경변증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대상자는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암 검진도 받을 수 있는데 네.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54세 이상 74세 미만의 인구 중에 일정 흡연력, 보통 30감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2년마다 폐 저설량 CT를 통해서 폐암 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6가지 암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주는데 정말 항목도 잘 정했고 검사 항목도 잘 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저도 사실은 받고 싶은 검사들이 있는데 이게 이 국가검진 항목에 저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 아까 국가검진 무료로 하는 검진들이 쭉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들이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볼 겁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본인 부담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복부 초음파. 네. 복부 초음파, 배에 이렇게 초음파되고 검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예. 간이나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간이나 담낭이나 담도 그리고 췌장, 비장 등의 이상,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국가 검진에서 간암 검진은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한테만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외의 분들은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1, 2년에 한 번씩은 그렇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뭐 간경화나 간암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간 같은 거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좀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간에 무슨 무혹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간에 돌 있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로 비용도 선생님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예. 10만 원 내외일 겁니다. 그 정도는 추가로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간, 담도, 쓸개, 뭐 그 근처에 있는 비장, 췌장까지 다 볼 수 있는 검사라서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유용한 검사인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방암 검사할 때 유방 촬영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방 촬영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치밀 유방 있으신 분들은 이 유방 촬영으로 찾아내기가 좀 어렵기도 해서 유방도 초음파를 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네.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선에 가려서 네. 혹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방 네. 촬영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항상 같이 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네. 유방 초음파 검사로 유방의 혹이라든지 낭종 등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유방암도 요즘 여성암 거의 1위가 지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유방암은 경과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유방 초음파도 꼭
이거 첨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애매한 초음파가 있습니다, 선생님.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 우리나라에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다. 이게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냐 나쁜 암이냐 뭐 그런 논란도 굉장히 많고 했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굳이 해야 할까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한 암도 있고 갑상선 암 중에서 굉장히 드물지만 아주 나쁜 경과가 나쁜 암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검사는 뭐 2년에 한 번 정도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니까 네. 유방 초음파 하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살짝 제껴놓고 나중에 넣을지 안 넣을지 고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로 또 볼 수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뭐 하는 초음파인가요? 경동맥은 목에 있는 혈관인데 예. 이게 이제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관이 두꺼워져 내막이 두꺼워져 있거나 석회화가 있거나 아니면 죽상경화 같은 것들이 있다 하면 혹시 이제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예. 죽상경화의 어떤 부분이 네. 작은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와서 네. 뇌에 있는 작은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초음파 검사들은 해보시고 그 초음파 검사와 더불어서 예. 이상지질혈증 검사까지 예. 같이 해서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이 지금까지 있었다. 그동안 약을 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해서 계속 몸만 속에 혈관 속에 계속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어딘가에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면 어디를 보는 게 가장 편하냐면 경동맥 초음파를 보시는 게 가장 편한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동맥 초음파로 경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다고 하면 내가 동맥경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구나.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요런 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경동맥 초음파 추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초음파 마지막입니다. 자궁 초음파가 또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받으시는 게 좋죠. 네, 받으셔야 됩니다. 자궁경부 암세포 검사만 국가검진에서는 해주기 때문에 자궁이나 난소의 혹이나 뭐 다른 상태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못해도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자궁 초음파를 해보셔야 예. 자궁 질환, 난소의 혹 등을 예. 발견할 수가 있고 예. 또 폐경이 된 이후 여성들이 자궁 초음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네요. 네. 근데 난소암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는 폐경 이후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못해도 1, 2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궁에 생길 수 있는 그 많은 질환들, 뭐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뭐 자궁내막증,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난소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자궁 초음파다 보니 요거 여성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은 비록 폐경이 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궁 초음파는 가끔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자, 검사 받을 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초음파 종류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CT가 있죠, CT. 저는 요거는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저설량 흉부 CT라는 게 있습니다. 흉부, 가슴을 찍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폐를 본다는 얘기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가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뼈에도 가리고 심장 앞뒤로도 가리고 한 장으로 찍기 때문에 네. 폐암을 검진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폐암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폐 저설량 CT는 다른 일반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랑은 다르게 방사선 노출도 좀 적고 네. 단기간에 예. 조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폐암 검진 대상자 이외에도 예. 검사 1,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폐 저설량 CT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설량 흉부 CT, 폐 CT니까 이거는 그럼 어떤 분들이 한번 추가로 받아보시면 좋을까요? 네. 폐암 검진 대상자 이외에 간접 흡연을 하는 분들은 폐암 검진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빠져 있죠. 네, 가족분들 중에 흡연자가 있으시거나 예.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요리에서 관련된 예. 가스에서 주방에서 나오는, 일하시는 분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나쁜 물질들을 많이 흡입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업장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공사장에서 일하시거나 뭐 인테리어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제 생각에는 흉부CT 이렇게 한 번씩 찍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 설령 흉부CT, CT랑 이름이 비슷한데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펫CT라는 게 있습니다. 펫CT. 이게 건강검진에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게 펫CT가 일단 뭐 하는 검사인가요, 선생님?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네. 암 환자들에서 네. 전이된 암이 있느냐를 예.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검사를 하다 보니 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암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네. 하시는 분들이 예. 펫CT를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CT라는 게 방사선 노출이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펫CT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네. 사실 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검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꼭 몸에 숨어 있는 모든 암을 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네. 들은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근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이제 추가로 검사를 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요즘 그 뭐 MRI 그거 좋아서 그거 한번 찍으면 온몸에 있는 거 다 나온다며 그거 한번 찍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근데 신체 부위에 따라서 예. 어떤 MRI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초음파나 CT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MRI는 주로 뇌신경이나 척추나 네. 골관절, 근육 등의 뭐 이상이나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 또는 CT 결과에서 조금 이상이 있으니 조금 더 자세히 보자 네. 하는 경우에 MRI를 찍게 됩니다. 예. 그런데 검사 시간도 너무 길고 예. 또 움직이면 검사가 힘들고 비용도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어디 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척추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 과에 가서서 진료 받으시면서 찍으시면 되지. 이걸 굳이 건강검진 때 추가로 찍으실 이유는 MRI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선생님. 요즘 뇌혈관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무슨 뇌동맥류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 네. 여차하면 막히거나 여차하면 터지거나 할 뭔가를 내가 뭐 뇌 속에 시한폭탄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내가 키우고 있지는 않나라는 고민이 든다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이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검사는 있을까요? 뇌혈관을 사실 명확하게 보려면 네. MRA 검사라고 해서 MRA, 네. MRI가 아니라 네, 네. MR 혈관 촬영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뇌신경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뇌 동맥류라든지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굳이 뭐 그런 게 없다면 그죠? 네, 모든 분들에서 예.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것을 뭐 또 주기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저처럼 약간 불안하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정도로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책자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건강검진센터 비싼 건강검진센터 홍보 책자 같은 거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해드립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 유전자로 뭐를 보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유전자 검사가 예. 병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측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예. 이 질병에 대해서 경계나 위험 수치가 나온다면 예. 그 질병의 검진을 자주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네.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병이 나중에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무슨 암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하면 그 검사를 조금 더 추가로 해보시지요. 요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추가로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하시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질병이 유전자 때문에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검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 검진을 하시고 여기다 추가로 몇 개를 더 해서 하시는 방법들이 있고 선생님이 하고 계신 종합검진센터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패키지로 만들어 놓는 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도 검진을 받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국가 검진에다가 추가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세트로 종합 검진을 받으세요?
모든 검사들이 예약을 해야 되는 검사가 많고 해서 네. 저는 종합 검진을 주로 하는 편이긴 한데 국가 검진을 만약에 하신다 하면 그 검진 받으시는 기관에 가셔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예약을 잡아서 같이 검사를 하시면 종합 검진이든 국가 검진이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들이 쭉 있고 이렇게 추가로 몇 가지 이렇게 더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비용 부담도 좀 되고 나 검진도 받기 싫은데 자꾸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가 검진 무료로 하는 거 요거만 받겠다. 여기서 정상 나오면 그냥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국가 검진은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하니까 다 보셔야 되고 보통 당뇨가 있거나 하면 공복 혈당 검사만 국가 검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이상지질혈증 검사 같은 경우는 4년 간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위험 요소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검사를 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가족력 있으신 분들, 아까 우리 첫 예를 들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요한 가족력들이 있죠. 네. 위암 같은 경우에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한 3배 정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헬리코박터 균 검사까지 있으면 5배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위내시경 검사를 꼭 잘 해보시면 좋겠고 네. 대장암도 가족력이 좀 강하죠. 네, 대장암도 부모님 중에 대장암이 있으시면 서너 배 이상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만약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발생 연령이 45세 미만이라면 유전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발병 연령에서 10살을 뺀 나이부터 대장암 검진, 그거는 대장 분변 잠혈 반응 검사뿐만이 아니고 대장 내시경까지 같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부터 검사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왜 유방암, 난소암이 가족력이 되게 강하다면서요? 네, 유방암과 난소암도 가족분들 중에 2명 이상 유방암이 있거나 그 난소암이 있으면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방 촬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의 경우도 자궁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암이 아닌데 이게 내 딸아이한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딸아이는 조금 더 일찍부터 초음파 검사를 쭉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뿐만 아닙니다, 선생님. 남성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가족력이 있죠. 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가족력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으면 40세 정도부터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고 하는데요. PS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고 전립선 초음파도 추가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왜 정상치가 다르냐. 나는 미국에서는 정상이었는데 한국에서 왔더니 당뇨 위험군에 들어가고 고지혈증도 이미 있다고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 미국에서는 이 정도 수치로 약을 먹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네, 다양한 인종에 따라서 정상 수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의 경우만 봐도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지금 조금 변화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기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건강검진의 자료라든지 국민건강영양평가 등을 통해서 각 학회와 여러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서 수치를 조금씩 조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각 국가별로 그리고 각 인종별로 그리고 어떤 검사 센터에서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기준치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각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준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검사를 다 하고 결과를 나중에 나오면 그 이제 검사 받으신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그것에만 의의를 두시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대구로 그냥 우편물만 받으시거나 해서 왔구나 하고 그냥 던져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가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언제 추적 검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랑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꼭 건강검진을 다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 국가 무료 검진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을 추가를 하면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항목들을 추가를 하면 효율적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유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검진은 결과를 통보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끝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TV가 또 인사이드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